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병원 학습발달 클리닉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윤미라고 합니다.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학교, 새로운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제 적응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어머님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학기 증후군, 새학기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등교 준비를 하면서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학교 가기 싫다고 하고 자꾸만 아프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은 저희 어른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아이들이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규칙, 규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엄청납니다. 신학기, 새학기 증후군이라는 말로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기도 하고 다양한 신체적인 증상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화장실에 자주 가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집중이 안 돼요, 피곤해요,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질적으로 예민하거나 불안 정도가 높은 아이들이 조금 더 취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조금 한두 달 정도의 적응 시간을 거친 후에 많이 안정화되고 적응을 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특별히 이런 아이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불안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된다는 거는 엄마나 애착 대상하고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제 헤어지고 분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불안으로 학교를 이제 가는 것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혹시 이제 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학습의 이제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읽기나 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든지 소근육 발달 같은 것들이 좀 더뎌서 뭐 가위질이 안 되든지 스티커를 잘 못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젓가락질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데서도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금 더 걱정하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뭐 ADHD나 틱장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오랫동안 장시간 앉아서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규칙이나 규율 같은 것들을 숙지해서 사실은 본인이 이제 행동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좀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실 친구 사이의 문제들도 사실 간과할 수는 없는데요. 뭐 되게 뭐 얌전하고 되게 소극적인 아이인데 이제 옆에 있는 아이가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너무 장난을 많이 친다든지 이럴 때도 사실은 학교에서 의외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 사실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뭐 때문에 힘든지 이런 것들을 언어로 엄마한테 잘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아이하고 얘기를 해보신 다음에 적절하게 조금 아이를 도와주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이와 함께 등교하고 하교하면서 최대한 분리불안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나 되었는데 아직 새학기가 되면 아이가 말수도 적어지고 자주 아프네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다들 모두들 다 힘들어하는데 한 달 정도면은 사실 대부분 다 적응을 하고 큰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다가 다양한 신체 증상들도 호소하고 지속적으로 불안을 많이 호소하는 것 같아서 일반적인 신학기 증후군하고는 조금 양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리불안은 애착 대상하고 분리되는 거에 대한 극도의 불안이나 힘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애착 대상하고의 문제라고 하면은 어머님들이 보통 내가 애착을 많이 안 해줘서 아이한테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더 사랑을 많이 주고 뭐 이러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현상학적으로 보면은 그냥 애착 대상하고의 분리예요. 이게 사랑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엄마가 애를 갖다가 독립시키거나 분리시키는 걸 불안해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내가 의외로 엄마의 불안이 사실 아이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엄마가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것들이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를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만으로 역부족일 때는 사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점차적으로 아이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요. 월요일이면 저도 출근하기 싫은데 아이는 얼마나 싫고 어렵겠어요. 이해는 하지만 저도 피곤하니 매번 짜증부터 앞서네요. 새학기를 맞아 부모로서 준비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쵸, 저희도 월요일만 되면은 이제 출근하기 굉장히 싫죠. 네.
근데 아이들은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이제 뭐 마음 상태를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품 안의 자식에서 이제 세상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얘가 잘할 수 있을지, 과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갖가지 걱정들이 다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엄마가 조금 불안하시지 않으시는 게 사실은 잘 대부분 적응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조금 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고 조금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들도 사실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즐거운 시간도 있고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되게 좋고 뭐 이렇게 해서 학교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신 것들도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조금 더 학교에 대한 친밀도를 올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미리 가보기도 하고 운동장을 돌아보기도 하고 교실도 한번 가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혹시나 아이가 학교에 가서 그 이후로부터 조금 등교가 힘들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친구의 문제인지 학습의 문제인지 선생님이 너무 엄하셔서 그러는 건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어머님들이 모니터링 하시고 아이를 도와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진짜 걱정해요. 어떡해. 아이가 학교에 입학한다는 거는 아이한테도 굉장히 큰 어떤 변화고 부모님한테도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실은 잘 이렇게 지나가고 잘 적응을 하니까 부모님들께서 너무 많이 불안해하시지 않는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혼자서 식사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혼자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일상생활이나 학교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실제로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좀 도와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